안녕하십니까, 제시카 선교사입니다. 이제 정치사의 마지막 현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우리 열심히 했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광복군들이 우리나라 임시정부에서 일본에게 선전포고까지 했는데, 일본의 나가사키와 그리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짐으로 인해서 무조건 항복한 바람에 우리는 칼만 들고 싸우러 가려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을 맞게 되죠. 그런데 이 광복을 맞기 전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냐면, 되기 전에 카이로, 포츠담, 얄타, 이런 세 가지 회담이 있어요. 잘못, 미안해요. 포츠담이 뒤에 나와야 돼. 카이로, 얄타, 카얄포. 뭐라고요? 카얄포야. 카얄포, 카이로, 얄타, 포츠담이야. 왜 내가 그랬냐면, 카이로하고 포츠담이 내용이 같거든요. 카이로는 뭐야? 우리나라의 독립을 인정해주자. 최초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언급한 게 카이로 회담이야. 그리고 포츠담 회담은 뭐라고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재확인해 준 거야. 시켜주자는 거고. 이 얄타 회담은 뭐냐면요, 얄타 회담은요, 제2차 세계대전에 소련이 이제 참전하겠다, 이걸 결정한 게 얄타 회담이란 거.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뭘 하고 있었다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뭘 하고 있었다고? 한국 광복군을 통해서 대일, 선전, 포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싸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지. 맞죠? 자,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정부가 광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돼. 지금 몇 년이지? 1900이 아니지. 2021년을 달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대통령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야. 맞죠? 우리나라 광복을 맞이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그때 수장이 누구였어요? 김구야. 김구 선생님께 들어오실 때 대통령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들어오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아저씨로 들어왔어요. 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이 봤을 때 그거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광복에. 그래서 우리나라 광복이 딱 됐는데, 여기가 몇 도? 그냥 끈 거야. 38도를 해가지고, 여기는 누가 들어와요? 소련. 여기는 미군이 들어와서요, 군정을 실시해요. 사실 미군은 관심도 없었어. 우리한테.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일본.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38을 껐냐면,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꺼서 뭘 하겠다는 말이야? 신탁 통치를 하겠다. 너희는 똥기저귀 갈 형편이 안 돼. 이때 뭐냐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정치를 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대신해 줄게. 이게 신탁 통치야. 이걸 결정한 게 뭐냐면,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결정해요. 그래서 신탁 통치 결정하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똥기저귀 갈아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했겠니?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서로 여기는 좌파 우파가 나뉘어졌다가 신탁 통치 때문에 좌우 합작 운동도 일어나요. 잘 안 됐지만. 그리고 좌우 합작 운동은 일어나고, 남북 협상하러 김구가 김일성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38도선을 베고 38선을 베고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했던 거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도 안 되겠다 하니까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이 정읍이라는 곳에 정읍 발언을 해요. 이때 정읍 발언이 뭐냐면 그렇다면 남한만이라도 먼저 정부 형태를 갖추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는 뭐라고요? 총선을 합니다. 이때 구성된 게 재헌국회예요. 재헌국회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해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하기로 하고 1948년 7월 17일 재헌절날 헌법이 만들어지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2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벌어져요. 남침이야, 북침이야? 남침이야. 그러니까 남으로 쳐들어왔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북이 침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침입니다. 알았죠? 네. 야, 그래서 어쨌든 이 6.25 전쟁이 터져요. 6.25는 북쪽에서 남침을 합니다. 맞죠? 네. 남침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밀립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어디까지 밀려요? 쭉 밀려가지고 여기만 남겨두고 다 밀려요. 여기까지 밀려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학도벽이 나와요. 장사리 같은 거 봤죠? 맞아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여기서 인천으로 장사리에 가려고 하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여기를 끊어버려요. 보급로를. 그죠? 그래서 가둬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인천 상륙작전 했다가 다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간단 말이야. 의주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께서 여기까지 가겠다 이랬는데 결국은 뭐야? 이때 누가 밀고 내려와요. 예, 중공군이 밀고 들어와서 인해 전술에 인해서 우리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죠.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때 진짜 눈물겹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바뀌어요, 여러분. 이때 그 배 이름이 뭐더라? 흥남부두에서 한번 꼭 찾아서 그 배에 좀 넣어주세요. 알겠죠? 그때 탱크라든지 군수 물자를 다 싣고 올라 그랬거든요. 그 옆에 있었던 한국인 소인가 뭐 영어가 되는,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가 살려달라. 그 흥남부 잘 나와. 그거 더 비참해. 살려달라.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버리고 가겠냐.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그 장군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독한테. 살려주십시오. 우리 저기 놔주면 다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정말 진짜 자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근데 탱크랑 뭐 군수 물자 다 버리고 뭐라고 누굴 태웠다고요? 사람들을 태워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려왔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밀고 당기고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있다가 지금은 우리는 38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휴전 상태에 우리나라는 휴전선이에요. 아직 우리는 전쟁 중이야. 우리나라의 적이 어디야? 북한이야. 왜? 우리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야. 휴전선이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50년대 이렇게 있다가 1960년대 딱 들어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 50년대가 있고 그다음에 1960년대에 이렇게 딱 하면 3월 3일로 부정선거가 일어나요.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어.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이건 뭐냐면 부통령 선거였어.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정선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요. 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김주열이라는 마산중학교, 마산고등학교 입학, 내 고향이 마산이야. 근데 그 하품 안에 시체가 떠오른 거야. 어떻게? 눈에 체류탄이 딱 꼽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광분하죠. 그 시체를 버렸던 거야. 그 발포를 누가 했냐면 경찰이 한 거야. 그 어린 학생한테. 그로부터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그 정권이 교체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이승만이 되게 나쁜 사람이다. 그치?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이승만이 나이가 많았어요. 이승만이 언제부터 살아있었냐면 독립표 때부터 살아있었어요. 그때서부터 나이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었지만 정치를 누가 했냐면 이승만 당시에 있었던 그 민주당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부통령이 있었던 거야. 대통령은 거의 오랑 할벌이었어. 할아버지였어. 그래서 부통령이 그런 부정선거를 일으킨 거죠. 내가 이승만 편을 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실제적인데 마산에 우리 고향이 마산이잖아요.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 대통령에서 내려오겠다. 그리고 그 3.15 의결, 4.19 혁명을 일으켰던 학생들이 이제 병원에 패드에 누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잘했다. 잘했다. 어떤 게 진실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가 고향이 마산이에요. 많은 민중들이 대통령이 이승만이니까 이승만의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 한마디 잘했다. 그 항쟁을 일으켰던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체류탄 맞고 쓰러지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다치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수고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하야해서 내려오셔서 이제 대통령이 내려오는 거 하야거든요. 내려오셔서 미국에 가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어쨌든 1960년대 이제 3.1운동, 4.19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월 15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8년 8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누구 대통령이란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잠시 여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냐면 여기가 장면 총리야. 여기 유일하게 의원 내각제 우리나라. 잠시 장면 총리가 있었고요. 윤보선 대통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장면 총리가 힘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너무나 자유롭게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걸 봤던 군부 세력 중에 이었던 누구? 박정희 소령이 그때 그 쿠데타를 일으키죠. 5.16 군사정변이라고 해요. 군사정변을 일으키죠. 그래서 국가재건위원회라는 그런 걸 통해서 이거를 정치를 장악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1960년부터 박정희는요. 1960년부터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를 장악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다시 뭐라고? 12.12 사태, 12.6 사태 이후에 여기서 전두환 정권이
이런 그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서 박정희가 군사 정치라고 하잖아. 맞지? 근데 여러분 전두환이 딱 나오면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신군부야. 새로운 군사 정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대를 장악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980년 초반에 뭐야?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그 후반에는 뭐가 있냐면 6월 민주 항쟁. 이런 건 전부 다 전두환 때 있게 돼요. 여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여기는 6월 민주 항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87년에 있어요. 88 올림픽 있기 전에. 이 6월 민주 항쟁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요. 6.25가 아니다. 6.29 선언을 노태우 그 당시에 여당 총리가 해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몇 년도까지 했어요? 우리가 지금 1980년이잖아. 맞지? 그러면 대통령이 누가 되냐면 1990년도에는 1990년도 이쪽에 딱 해가지고 지금 하면 노태우가 대통령이 돼요.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누구죠? 그렇죠.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에요. 그래서 노태우는 노태우 때는 그 88 올림픽에 있었다는 거. 김영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어찌 정치적인 어떤 보다는 이 김대중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북한과 우리가 같이 그때 김정일이죠. 같이 이렇게 했던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어요. 그리고 박정희 어디 갔니? 4.19 이 박정희 때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북한하고 했던 게 박정희가 각도병이가 8.9 혁명을 통해서 하고 나서 이제 그 5.18 여기 있네. 박정희 때 북한하고 했던 게 뭐냐면 7.4 남북 공동 성명이야. 7.4 남북 공동 성명. 그리고 김대중 때는 뭐라고요? 6.15 남북 공동 선언. 그리고 전두환 때 한 게 있는데 이산가족. 자꾸 그리고 노태우 하면 북방 외교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중국과 지금 우리 외교하잖아, 맞지? 소련 이렇게 했던 게 남북 합의서 같은 걸 해가지고 했던 거야. 그리고 노무현 정부도 10월달에 남북 공동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했던 남북 공동선언에서는 낮은 연방제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고 현대사는 이렇게 대통령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노태우는 하나 적자. 북방 외교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중국 그래서 오련 이런 거 수교했고요. 그리고 남북 기본 비서를 만들고 유엔에 공동으로 들어가지 않은 뭐 그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한반도에 비핵화를 하자.
뭐 이런 것도 했었다는 거. 김대중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제 이게 6.15 남북 나쁘다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진짜 그 김정일하고 악수하는 그런 사진 얼마나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햇볕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에게도 많이 도와주고 또 그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경의선 연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했었다. 그건 경제부 파트에서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알겠어요? 북한하고 딱 하고 나서 뭐라고? 박정희 때 7.4 남북 공동성명 맞지? 네. 자주 여기는 7.4 남북에 나온 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남북 한단 말이고 알겠어? 네. 그리고 그 전두환 때는 이산가족 찾기, 노태우 때는 북방 외교, 그 김영삼 때는 또 안 하다가 김대중 때 이거 뭐 낮은 뭐 연방제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면 노태우다, 김대중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우리가 청동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치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